2020년 6월 27일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은 다크니스 시즌3 나왔습니다. 여전히 평가 좋고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움입니다. 오늘은 다크니스 시즌1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즌3까지 이해하도록 여러분에게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본 영상은 스포할 가능성이 있고 시간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준비하는 곳입니다. 시즌1 안에 현재 시간 2019년, 과거의 1954년, 그리고 1986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에 나온 2054년 토나집 조나스 본 드라마의 주인공 부자 2세 파르토스랑 서로 상대 여친이랑 바람피고 1986년로 타임슬라이프를 하고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니스는 간호사이고 1986년에 타임슬라이프한 미케일을 수양합니다. 마이코는 조나스의 아버지 조나스의 출산을 위해 자살했습니다. 실제는 2019년에서 1986년으로 타임슬라이프한 마케이입니다. 한나는 초가스의 엄마이고 킨 동안에 우리희를 착상하고 있었습니다. 잉얼슨의 집 우리희는 경찰입니다. 세 아이의 아빠이고 1953년으로 타임슬라이프하고 자기의 아빠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동생 메이츠는 1986년에 실종했습니다. 아크니스 우리희의 할머니입니다. 우리희가 1954년으로 타임슬라이프를 할 때 만났습니다. 노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실명은 불명합니다. 우리희 할머니는 전 남편의 목사라고 해서 우리희의 할아버지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리희와 메이스의 아버지 여소장이랑 관계가 애매합니다. 자나 트른데의 마누라 우리희와 메이스의 엄마 메이츠 1986년 12살에 실종하고 시체는 2019년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카타리나 학교장 우리희의 며느라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메그노스 우리희의 큰 아들 마르타 우리희의 딸 파르토스의 여자친구 조나스 고모의 임신 여친입니다. 미케일 우리희의 막내 아들입니다. 2019년에 실종하고 1986년으로 타임슬랍하고 마이콜을 되어서 확률이 올라갔고 주인공의 아빠를 되었습니다. 더플러 집 베른드 헬지의 아빠 원통 원자력 발전소의 창립자입니다. 그레타 헬지의 엄마 아들에게 엄격합니다. 헬지 키가 작고 피터의 아바입니다. 1985년에 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아바는 발전소의 창립자입니다. 2019년에 노인 치매를 걸렸습니다. 아담의 총법으로서 과거를 바로잡으러 타임슬라이프를 시도했습니다. 피터, 헬지의 아들, 샤롯의 남편, 조나스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성정체성으로 인해 샤롯과 결혼은 요명무실합니다. 샤롯, 여경입니다. 우리희의 상사, 메켈의 실종 사건이 막혔습니다. 프란치스카, 피터과 샤롯의 큰딸이고 최저 선수입니다. 엘리자베스, 박노입니다. 피터가 샤롯의 작은딸이고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쌍레임에서 노아를 만났습니다. 피터만 집 예근 휜 수염이고 여소장의 아빠입니다. 경찰이고 1986년에 메이츠 실종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도리스 콜라 위드로의 엄마입니다. 콜라 우디아 레지나의 엄마 발전소의 첫 번째 여우 장장입니다. 레지나 바르토스의 엄마 호텔 사장님 사모님입니다. 알레산도 2019년에 발전소의 소장이고 실명은 포리스입니다. 바르토스 레지나 아들 조나스의 여보 마르타 다른 세계의 남친입니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조나스의 아빠 마이코는 11월 4일 밤 10시 13분까지 열지 말라는 요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나스에게 남긴 요소를 할머니가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1월 4일 되었습니다. 조나스의 엄마는 과부를 되었지만 새 남친을 빨리 만났습니다. 우리희라고 합니다. 다시 이막이 시작했습니다. 조나스는 아바 들어가시고 약을 통해 자기의 마음을 치료하고 피터도 자주 찾고 메탈 케어를 받았습니다. 우리희는 잠깐 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루나는 학교장입니다. 딸이 마르타, 큰 아들 매그노스, 작은 아들 메켈, 아기가 3명 있습니다. 마르타, 매그노스는 조나스랑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학급 회의에서 조나스는 마르타와 친구 스파 둘이 바람 피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의미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르타의 눈치를 보며 마음을 두리는 것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에 한 빨간 머리 가진 남자는 실종했습니다. 이번에 실종 사건을 통해 우리희는 1986년에 자기의 남동생 메이스의 실종 사건이 기억속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남자의 실종은 자기 동생이랑 반드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이 실종 사건에 긴장하지만 어린이들이 이 남자의 금지 약품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고 밤에 이 남자의 약품이 숨겨 있는 동굴 근처에 와서 전소설에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약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는 동굴 안에 이상한 소리를 나왔습니다. 화장을 했던 조나스 아빠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빨리 따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모임을 했을 때 메켈이 안 보였습니다. 딱 이때는 밤 10시 13분 간호사는 요소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두 아이가 갑자기 실종하기 때문에 경찰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벼섰습니다. 작은 시간에서 한 남학생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안경의 위치 중심으로 머리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시체가 발표하는 소리를 들어서 아들 실종하는 우리희는 빨리 찾아가지만 메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를 통해 시체의 나이는 10세부터 12세까지 하고 사망 시간은 16시간 정도입니다. 우과 위크맨부터 80년대의 기념 주화까지 이 아이는 현재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희는 자기 아이 아닌 것을 봐서 빨리 동굴에 들어서 찾아갔습니다. 동굴 안에 발전소를 통하는 문을 보고 상사에게 발전소 내 수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공장장에 의해 철도망 밖에 막혔습니다. 그 전에 빨간 머리를 가진 남자의 아빠를 시키고 아들은 빨리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 남자는 기념 주화를 가지고 타임체어에 바줄로 매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강제적이어서 시험 실패했습니다. 이 남자도 안경 주변에 화상이 한 바퀴로 둘이고 죽었습니다. 모양은 살인의 시체는 비슷합니다. 이때 시간 여행자를 되는 중년의 조나스는 호텔에 있습니다. 방 안에 타임머신을 꺼내고 여러 자료를 붙이는 것은 모든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공의 청년 조나스도 죽던 아바 집에 오고 한 동굴의 지도를 찾았습니다. 조나스는 의무를 가지고 동굴에 왔는데 아무런 수화도 없습니다. 밤에 중년의 조나스는 청년 조나스 잤을 때 표기를 하고 동굴의 비밀을 찾기 위해 청년 조나스를 안내했습니다. 실종한 메켈도 죽지 않고 1986년에 동굴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그가 제2 타임라인을 마쳤습니다. 메켈이 집에 돌아갈 때는 앞에 서 있는 우리희과 학교장은 다 젊어지게 되고 성명 서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1986년에 우리희의 남동생 실종한 것을 기억하나요? 이때 회로는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양대가 집단으로 금사하고 세대가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타임슬립 사건이어서 주변의 전압 이상하고 동물의 불편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메켈이 당황하고 약을 다 먹느냐고 계속 혼자 말을 합니다. 왜 뒤끝이 이렇게 강하는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교장 엄마를 차러 가는데 학교장은 남자입니다. 아빠를 찾으러 경찰서에 갔는데 여소장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미래 호텔 사장 사모님 레지나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흰 수염이 가진 남자입니다. 아빠를 못 찾았지만 메켈은 올해 1986년인 거 확실합니다. 예고는 메켈을 청년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간호사의 배려 속에 메켈이 자기가 미래에서 온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런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딱 미래 호텔 사모님의 어머니 에곤의 달 소장에 취임한 날입니다. 첫 번째 여소장이고 두 번째 소장입니다. 발전소 문 앞에 있는 과자를 좋아하는 첫 번째 소장의 아들 헬지란 사람이 만났습니다. 노인 치매를 안 겨뤄도 여전히 바보처럼 생겼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에서 휠체어를 타는 전 소장을 만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재료를 정리한 다음에 발전소 근처 동굴의 비밀도 알려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나 전략 공급도 문제를 생겼습니다. 불이 반짝반짝하고 세계 종말인 것 같습니다. 1986년의 얘기를 잠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은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의 어린이 한나는 청년 우리희를 보는 눈치를 너무 행복합니다. 원래 34년 전에 한나는 바로 우리희를 좋아합니다.
1986년으로 타이비스립을 한 메켈은 아이가 소양하게 되고 점점 코안의 집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동안 다시 동굴에 돌아가고 과거로 타임슬랩하고 싶은데 동굴에서 2019년에 우리희의 소리도 들지만 시공이 달라서 그냥 소리만 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는 메켈이 여기서 다리가 다쳤습니다. 2019년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역경찰이 아직도 아동 실종을 때문에 바쁩니다. 조사를 하기 위한 CCTV의 SD카드를 몰래 가졌습니다. CCTV에서 자기 남편 피더가 차로 이 근처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피더는 이거에 대한 인정하지 않고 그날 밤에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피더보다 더 이상하는 사람이 메켈의 할아버지 우리희의 아바 토른데입니다. 정상적으로 손자를 이루면 할아버지는 밤새고 찾아야 하는데 이런 태도이면 분명히 처음부터 희망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아는 것 같습니다. 역경찰의 딸 엘리자베스도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양한 곳은 엘리자베스 혼자 들어가고 길에서 신비한 노아를 만났습니다. 노아에게서 받은 회종시계는 엄마에게 주는데 이 역경찰의 이름 새겼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또 한 농아 남동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경찰은 자기 딸을 통해 노아의 외모 정보를 많이 알고 이때는 부하 우리희도 아들 실종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한나에 아무 관심도 없고 한나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나 처음 창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33년 전에 우리희와 학교장 간의 관계를 애매해서 신고했습니다. 교장을 성폭행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화를 레지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희 계속 아들을 찾지만 주인공 조나스도 종년 자기의 시도를 통해 계속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지만 전 여친이랑 키스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아무튼 세 사람은 서로 비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파르토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약을 파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타임슬립으로 파트로스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조나스는 아직 행복 속에 빠지고 정년에 자기에게서 받은 선물로서 충격을 얻었습니다. 타임머신과 타임슬랩한 방법을 알고 메켈이 어떻게 1986년으로 타임슬립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당하고 이름도 미첼로 변경하고 자기 엄마랑 결혼하고 자기의 아빠를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살한 아빠는 자기 여자친구의 남동생이고 아빠는 자기 처남물이고 여친 마르타에게 거모라고 부르어야 합니다. 그런데 케멜의 아빠는 조나스의 형부이고 마르타가 조나스의 조카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나스는 아질아질 단초가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다시 동굴에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표시를 통해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1985년에 도착하고 흰수염이 가진 경찰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보내다가 미래의 엄마와 처남인지 아빠인지 모르는 메켈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린이부터 순진합니다. 그래서 메켈을 2019년으로 데리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2019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행동 덕분에 자기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다가 아빠의 요소를 불태우고 마르타가 고의적으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우리희도 자기 동생과 아들의 실종 사건을 함께 수사했습니다. 자기 동생 마지막 만난 남자는 호텔 사장님인 것을 알고 레지나를 그냥 두고 혼자 가서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지나도 잔말 하나도 없고 다 알려줬습니다. 한나를 헐뜯었습니다. 우리희는 화가 나면서 한나를 찾아가고 헤어져라고 했습니다. 남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늦어서 지난번에 하나가 차 안내 자폭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교장은 둘이 관계를 알고 우리희의 바람피는 생활을 끝냈습니다. 사랑을 일단 포기하고 우리희는 옛날 동생이랑 찍는 사진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운 것은 사진의 동생 입던 옷이 며칠 전에 산림에서 발견한 시체의 옷이랑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메켈의 시체입니다. 1986년에서 타이베슬립을 통해 온 곳입니다. 우리희는 동굴을 몇 번을 탐색한 후 동생과 아들을 위해 다시 헤어지의 저서를 보고 경로원이는 헤어지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가 없고 침대 옆 탁자에서
세계 수리공 수든 타임슬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박의소리가 우리희의 주위를 끌었습니다. LG입니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둘이 3mm 가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희 놓치지만 중년 조나스 남는 레드 둘을 봤습니다. 계속 가고 변기점에서 왼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1953년으로 타임슬립을 했습니다. 동굴 나가자마자 어누리는 어린 헤어지를 구했습니다. 나무숲을 지나가고 길에 자기의 할아버지가 아빠 트런드를 만나서 지금은 1953년인 거 확실합니다. 이따가 우리희는 시계집에 가고 시계 수리공을 만나자마자 그 타임슬립을 한 책을 꺼냈습니다. 헤어지는 발전소 공장 현장을 가고 여기에 이사는 바로 LG의 아빠 피더의 할아버지입니다. 1986년에 퇴직한 첫 번째 발전소장 베른드입니다. 이때는 그대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2019년에 온 두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년 애군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수염이 하나도 없고 잘생겼습니다. 원래 1986년에 노아는 헤어지랑 서로 결탁하여 타임슬립 시험을 하러 아기를 잡혔습니다. 불량품을 타임머신을 통해 다른 시공으로 버리고 경찰의 수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때 LG와 여소장은 다 아기입니다. 여소장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만 LG는 별로고 여소장을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희의 할머니는 우리희의 아빠랑 같이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입주하고 이때 호텔의 사장님은 바로 여소장의 엄마 도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희는 여전히 시계집에서 정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엄마 짜나가 이니스를 들어가고 둘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희는 공장 현장에서 두 아이 시체를 발견하는 것을 알고 금방 찾아갔습니다. 바빠서 외투와 핸드폰을 다 시계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우리희는 경찰서에서 애건을 신문하여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지만 이런 무서운 느낌으로 인해 한 나쁜 생각이 나왔습니다. LG를 죽이려 했습니다. 별로 머리를 때리고 LG가 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덜이 차가지고 LG가 지하에 끌어놓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찾지 못해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애건이 수사를 시작하고 우연히 피토성에 되는 우리희를 만났습니다. 추적한 후에 우리희는 동굴밖에서 잡혔습니다. 해리의 엄마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기도를 하기 위해 목사 아담을 보러 왔습니다. 아담이 여러 시간을 갔다 와다 하고 4대 가족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희 다시 시계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시계 소리구는 바로 외투 안에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이 스마트 기반으로 미래 타임머신을 창조했습니다. 그 할머니, 나이를 먹는 여소장, 또한 타임 여행자도 시계집에 왔습니다. 타임머신의 설계도를 수리장에게 주었습니다. 1986년까지 수리공은 사진 속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중년 조나스가 그때를 만나고 한 파손한 타임머신을 얻었습니다.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년 조나스는 모든 잘못이 동굴 안에 있는 타임 터널을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으로 과거에 들어가고 타임 터널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시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수리종은 동의하지 않고 내쫓아갔습니다. 조나스가 나가 후 새로운 기계를 꺼냈습니다. 우리희랑 같이 동굴에 들어가는 헬지도 1986년에 왔습니다. 1986년에 자기가 아담이랑 동조하는 것을 막히러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가 생각을 변하지 않고 어쩔 수가 없이 해리는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비 오는 밤에 차로 자기를 부티졌습니다. 결국이 노년 헬지가 차고에서 죽지만 중년 헬지가 살아났습니다. 청년 우리희는 전국 불충분으로 소방되었습니다. 여교장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에게 모함을 당한 레지나를 만났습니다. 둘이 같이 이 밀고자를 좀 혼내주기로 하는데 숲에 나가는 알레산드리아 제3대 발전소장이 총으로 막혔습니다. 두 사람을 쫓아내다가 자기도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신비적인 알레산드라에도 총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소개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의 신분은 다 쫓아간 것을 알면 됩니다. 발전선에서 일하면서 계속 성직하고 드디어 레지나랑 결혼하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 변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이 한나에게 위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그때의 총과 여권을 뺐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때를 협박하고 알레산드라에 소장될 때까지
한나는 매월 협박하여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가장 짜증난 사람이 바로 2019년의 학교장입니다. 남편 바람피고 작은 아들도 실종했습니다. 남편을 찾으러 하나 집에 가는데 하나에게 사기를 당해서 우리 희가 자기 전혀 사랑한 적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전혀 소리 안 치는 피터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피터가 동성애자이고 매날 밤에 자기 집 지하실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1953년 헬지가 배려짓는 지하실입니다. 어느 날 밤 지하실에서 시공 열극이 나타나고 매스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당황한 그때가 우리 희의 아빠 트른드에 불어왔습니다. 트른드는 1986년에 실종한 작은 아들의 시체를 봤습니다. 노년 6장이 들어와서 두 사람에게 설명하고 갈색 노트북도 주었습니다. 아기 실종삭은 나중에 계속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매츠의 실체는 그때 아버지가 옮기는 것입니다. 조나스도 사랑의 저주도 빼지 못하고 마르타와 키스한 후 자기 생명으로 모든 잘못한 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베켈의 집에 밖에 도착하고 여기 숨겨있는 노아가 잡히고 실험실로 데려와 갔습니다. 여기서 조나스는 종년의 자기를 만나지만 풀리지 않고 다 끝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점에서 타임머신을 사용해서 시공 통로가 파손되었습니다. 타임슬립이 닫히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너를 위한 문을 닫아주셨으며 창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통로가 파손한 후 웜홀도 나타났습니다. 청년 조나스는 바로 지하실에서 새 월홀을 봤습니다. 웜홀 안에 1950년에 헬지를 만나고 둘이 접촉하는 순간에 조나스가 2052년으로 가고 헬지는 1986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부터 새로운 네 번째 시간대를 열었습니다. 미래 세계에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크니스는 아주 재미있고 한숨으로 끝까지 보는 열정이 풀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즌2과 시즌3를 소개하고 이 복잡한 관계망과 배우 인물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입니다. 내용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밑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예, 감사합니다.